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생산적인 삶을 위한 자기 발전 노트 50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이 열심히 의미 있게 사는 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열심히 의미 있게 사는 법으로 생산적인 삶을 위한 자기 발전 노트 50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안상은 씨가 지은 책으로서 안상은 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저자 안상은은 독서와 사색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읽고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기개발 전문가다. 조직이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서서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변화와 성장,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은 현재 국민연금공단, 연금관리공단 CS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며 교육청, 환경청, 노동부, 보건처 등의 국가기관과 공기업, 대학교와 시중은행 등에서 자기 변화와 혁신, 독서 기법, 리더십, 서비스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저서로는 언어 독서광의 생산적 책 읽기 50, 체인지, 나는 왜 변화하지 못하는가, 모든 것을 고객 중심으로 바꿔라, 안상은의 내 삶을 만들어준 명언 노트,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생산적인 삶을 위한 자기 발전 노트 50은 열심히 의미 있게 사는 법을 잘 우리 독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특히 1장에서는 끌려다니지 마라. 2장은 성공을 위한 태도를 갖춰라. 3장 배우지 않으면 성공은 없다. 4장 행동하지 않으면 헛수고다. 고 얘기하고, 5장은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라. 이렇게 해서 총 5장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1장에서는 끌려다니지 마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리지 마라. 싫어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지 마라. 이런 소제목들을 가지고 이 책을 편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책에서는 제가 특별히 봤을 때는 스킬 오브 라이프에서 따로 이 본문과 별도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영양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걸로 판단돼서 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회사 일 외에 자기 일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이 스킬에서는 어릴 적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에 집중하라. 어릴 적에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에 집중하라. 여러 가지 이유로 잘한다고 들었던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소질과 재능과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얼른 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나는 어릴 때 만들기를 잘했다. 초등학교 때는 조소공예에 빠지기도 했는데 예술가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아버지의 만류로 아주 실용적인 글짓기만으로 옮기게 되었다. 글짓기 반에서도 상장을 여러 번 받을 만큼 성적은 괜찮았다. 어른들은 나에게 글을 잘 쓴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듣기 좋아서 더 노력했다. 아주 작은 재능이지만은 개발하기에 따라서 능력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릴 적에 잘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살아오면서 그대로 묻혀버리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 들고, 그 회사 일 외에 자기 일을 만드는 방법 중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다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좋은 인생은 없다. 좋아하는 일은 밤을 새워가며 노력할 동기를 부여해 준다. 억지로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다. 취미가 직업이 되는 사람들도 많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부분이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취미 생활이 확장되면은 크게 자기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게 놀이처럼 일을 하게 되고 놀이처럼 하면서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세상이 지금 이미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무시하지 마라.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일, 사소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인생을 걸고 할 만한 일이 발견되고 난다. 그것을 나는 기회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은 거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과 연관성 있는 곳을 자세히 살펴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지만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먼저 가까운 데서부터 접근해 나가면은 또 자기가 어떤 회사 일 이외에 다른 어떤 그 자기 일을 만드는 어떤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합니다.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보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재능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흥미와 그런 또 우리가 충분히 그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부분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싫어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 마라. 싫어하는 사람, 올 보기 싫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 스킬 오브 라이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법. 그럼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면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법은 첫째, 커피 타임을 자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피 타임을 자주 하라. 좋아하는 사람과는 커피 타임을 자주 해서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대화할 시간을 만드는 게 좋다. 함께 점심을 먹거나 헬스클럽을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 예의를 지켜라. 친해질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끼리 예의를 안 지키면은 그게 멀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제 사람은 친해지면은 부담감이 없어지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제하려는 의식이 약해진다. 친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별명을 불러보기도 하고 반말을 하기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상사에게 말하라 그럽니다. 상사에게 말하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 팀장 혹은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그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부서를 옮기거나 보직을 바꿔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하면은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지 마라는 제목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돈은 위탁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돈과 집과 재산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 곧 돌려줘야 할 물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돈 이외의 행복에 대한 기준을 가져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행복의 기준을 가지는 것이 좋다. 특히 돈 이외의 가치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라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자는 방법 중에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렇게 시기하는 마음하고는 다른 쪽이죠. 이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도록 노력하면은 시기하지 않게 된다. 감정의 문제를 시간만 가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방기해서는 안 된다. 몸이 운동으로 단련되듯이 마음은 수행을 통해 단련된다. 이기적인 질투심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에 눈멀지 않는 방법. 우리가 성과에 너무 집착을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는데, 성과에 눈멀지 않는 방법은 첫째, 남의 탓으로 돌려라. 이건 뭐냐면 성공의 원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남들이 도와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혹은 우연히 좋은 기회를 만나서 성공했다거나 재주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과에 너무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성과를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죠. 성과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의 일부분일 뿐이다. 작은 성과를 얻고 마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삶의 진정성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멀리 보라고 합니다. 10년 혹은 20년 후의 자화상을 글로 적어 놓도록 하자.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글로 표현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강요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다수의 강요를 극복하는 방법. 첫째, 광고를 믿지 마라. 이 광고를 믿지 마라만 최근에도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광고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허구다.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치 구석기 시대 사람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이 광고는 광고하는 어떤 매체에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실이 아니고 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냉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가진 것들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지겨워졌다. 남들이 추천하는 괜찮은 차의 사양을 살펴보면서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라며 무릎을 쳤다. 이런 건 뭐냐면은 가진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데도 자꾸 새로운 것에 현혹되고 새로운 것에 눈이 가는 이런 것을 좀 예방을 하라는 거죠. 나만의 목표를 갖자.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자신만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 자신만의 목표는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알려준다. 한다는 것은 중요시한다는 말이고 생활의 방향을 그곳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부족해도 풍요로울 수 있는 방법. 부족해도 풍요로울 수 있는 방법. 참 좋은 그런 제목입니다. 양보다 질을 생각하라. 양이 부족해서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는 그런 경우를 질로서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족하더라도 그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비교당하지 마라. 부족해도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 해서 더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방하자는 얘기고, 자기만의 특별함을 찾아보라. 책에 관해서는 나는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자부심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기만의 특별함이 있는 사람은 다른 부분이 부족해도 전체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충고 대신에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충고를 하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첫째는 나의 피해에 대해서 생각하라. 나의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충고하기 전에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혹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기회로 삼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지 뒷담화를 했을 때는 내 자신을 돌아와서 나는 진정으로 올바른 사람인가, 내 처신은 올바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 칭찬하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다. 칭찬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칭찬해 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법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충고 대신에 칭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를 주라. 충고 대신에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정보를 주어서 말하면은 그 정보를 얻으면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지, 내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질문하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조언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때도 충고는 건물이다 하는 거죠.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보는 방법. 그것도 우리가 상당히 권장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조직에서나 여러 가지 기관에서나 예를 들어 보면은 남들과는 다르게 보는 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창의성이 나오고 개선이 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아니오라고 해놓고 본다. 이게 뭐냐면 그냥 상대방이 하는 일을 그대로 수용을 했을 때는 거기서 더 이상 우리가 말하면 수동적이 되고 우리가 주도적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이나 말의 순서를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 이것도 어떻게 창의성을 우리가 교육할 때나 창의성 개발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는 이 말은 비가 오려고 하면 제비가 낮게 난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라든지. 제비가 낮게 날면은 비가 온다는 말은 경험론적인 것이다. 사실은 비가 오려고 하면은 제비가 낮게 난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웃기도록 노력한다. 이건 뭐냐면 남들을 웃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식적인 노력으로 창의성이 발달하고 기존의 것과는 다른 시각들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는 방법. 자신이 잘하는 일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첫째는 여러 가지를 해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이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해도 그 한 가지만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여행을 하고 책을 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뭐냐면은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는 어떤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어떻게 결정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꾸준히 특히 좀 참을성 있게 책을 느긋하게 본다든지 한 가지 일을 하면 좀 끈질기게 끝장을 보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가 자신이 그 가운데서 결국은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주위의 자극제들을 활용하라. 자극제.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는 일을 쉽게 찾는 사람은 드물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누구나 일하기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룸펜들이 생기는 것이다. 룸펜들의 문제는 자극제가 없거나 그나마 있는 자극제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다. 이래 봅니다. 다음에는 독립성을 갖추는 방법. 첫째는 자기 명함을 만들어라. 무슨 기업, 무슨 부서, 팀장 누구. 회사 명함 이외에 자기만의 어떤 명함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하는 일이 무엇이고 특기는 무엇인지를 나타내며
회사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담은 명함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어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립적인 주체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라.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면은 안전하고, 일단 이 말하면은 안전하고 또 뭐 큰 위험 부담이 없지만은 그곳은 안전이 아니라 무덤에 가깝다고. 집단에 소속되어야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이미 자기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헝그리 정신을 가져라 합니다. 헝그리 정신은 스스로 가진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놈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오기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을 비난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방법. 내 탓이라고 생각하라. 대부분 남의 탓이라는데 내 탓이라고 생각하자.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자. 다른 사람 입장. 그러면 비난할 일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라. 너무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그렇게 다 보면은 상대방을 또 비난하게 돼. 이럴 때 세상은 그냥 그런 것이다. 새는 날아다니고 짐승들은 뛰어다니고 물고기는 헤엄친다. 그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생산적 휴식을 취하는 방법. 휴식도 매우 중요한데 생산적 휴식을 권한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라. 이게 혼자 있으면서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는,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충분히 생산적인 휴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째는 음악을 즐기라. 음악은 영혼의 울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즐기라. 사람의 감흥을 일으키는 생각을 돕는 데 유익하다. 세 번째는 게으름과 구별하라. 휴식을 게으름과 구별. 휴식에도 적절한 노력과 긴장감이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은 휴식은 소모적인 시간 낭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푹 쉰다고, 푹 잔다고 이게 좋은 휴식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산책을 하라. 산책을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좋은 방법인데, 빨리 걸으면서 좋은 사색을 하기는 좀 어렵죠. 이럴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두뇌가 사색할 여력이 없어진다.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와 흙과 새들의 소리를 듣는 것은 자신의 성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넷째, 차를 마시자. 직장에서 차를 마시는 일은 일상적이지만 집에서 차를 마시는 것은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 손님이 오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차를 내는 것이 보통이다. 일의 재미를 찾는 방법. 아이의 눈으로 일을 보라.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호기심이 많고, 그다음에는 말하면 아이들의 눈은 항상 보면은 재밌게 할 방법을 생각하고, 또 때로는 그 자체가 창의성이 되는 거죠. 이제 호기심이 많고, 저도 아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일을 재미, 또 다양한 어떤 취미 생활 이런 것과 또 연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웃고 다녀라. 일이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웃지 않는다. 셋째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 겁내지 마라. 일의 결과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재미있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확인하라. 하루의 일이 끝났으면 그 결과물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누구나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보면 허무하게 미소가 떠오르고 자긍심이 생긴다. 다섯째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웃을 수가 없다. 평소에 잘 웃는 사람도 카메라만 들이대면 죽을 상이 된다. 이럽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 인내심. 여기 보면 첫째, 3년을 참자. 이런 겁니다. 내 경험으로 무엇인가에 대해 전문적인 실력을 키우고 사람들로부터 잘한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요새 젊은 사람 3년을 못 참죠. 3년을 인내해 나가다 보면은
그 일이 자기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 성공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성과를 남기다. 오늘 한 일에 대해서는 오늘 성과를 남기는 것이 좋다. 그래야 지치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성과를 남기기 어렵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성과를 남기도록 하자. 경쟁자를 찾자. 나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탁월한 사람을 골라 경쟁자로 삼자. 그 경쟁자는 나의 태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해 줄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미래상을 생각하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는 자신의 성공한 미래상을 그려보자. 전대미문의 성공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자신을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 첫째는 예전의 일기를 꺼내보자. 참 예전의 일기를 꺼내보면은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5년 전,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보자. 그곳에는 당신의 과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때의 정신 세계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고 예전에도 속 깊은 놈이었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주위에 좋은 사람들 이름을 적어보자. 주위에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자. 당신과 친하고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의 명단을 적어보는 것이다. 당신이 그들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이다. 편지를 쓰자. 지금 당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자. 당신의 아이들, 아내, 그리고 그리우니 아끼는 후배들에게 편지 한 통을 써보자. 그곳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담아보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 열심히 의미 있게 사는 방법. 첫째는 회사보다 가정을, 자기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라. 너무 회사에 편중해 사는 보다는 어떤 보면은 그 생활에 밸런스를 위한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결핍한 어떤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휴식의 의미를 찾아라. 때로는 일보다 휴식이 중요한 법이다. 잘 쉬지 못하면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없다. 휴식도 열심히 사는 방법 중에 하나란 거죠. 삶의 원칙을 정하라. 살아가면서 지켜가야 할 원칙들이 필요하다. 세상이 강요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경쟁에서 승리하려는 생각을 넘어서 살면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정할 필요가 있다. 책과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 첫째는 돈을 들여 투자하라. 그러면 이게 가장 투자 효과가 높은 게 돈을 들여서 책을 사서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책과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 책이나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 한 페이지는 하루와 같다. 책의 한 페이지는 오늘이라는 나의 하루와 같다. 한 페이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책 한 권을 읽어도 얻는 것이 없고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1년 혹은 10년이 지나도 성장한 자기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법. 되게 자신에게는 엄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옛날에 성현들은 보면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나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음을 기억하라. 내일은 많이 주시하고 약하지만은 관심이 없다는 거지. 남들의 박수에 현혹되지 마라. 박수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박수를 받고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에게 양보하지 마라. 우리는 자주 자신과 타협한다. 그 원칙 이런 부분들 꼭 지켜야 할 부분들은 절대 타협하고 하거나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약속 시간을 지켜라. 약속 시간을 지킨 데는 큰 돈이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업을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요. 다른 사람은 용서하라.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인의 어떤 생활 태도, 마음가짐이었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 가치 있는 사람. 봉사활동을 하라. 가정적인 사람이 되라. 유머를 즐겨라. 질서를 지켜라. 하는 이런 말들을 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자기 자신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남을 이롭게 하는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